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번 주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며 주초 낙폭을 대체로 만회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시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만한 데이터나 뉴스가 없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번 주 초 나스닥 지수는 장중 6% 급락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을 대체로 만회하며 한 주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지난주 공개된 7월 고용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 고용 지표의 충격이 가장 심하게 부각됐던 지난 5일에는 페드가 긴급 회의를 열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전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이 빠졌고,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관계자들도 미국 경제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현재 시장은 다가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고, 이에 금리를 50bp 내릴 것인지 25bp 내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중요해지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14일 공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 이후 다시 한번 9월 금리 인하 기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7월 CPI가 최근 추세대로 내림세로 이어간다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라 다음 주 시장의 주요 큰일은 CPI가 2.9%가 나오냐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냐가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 단계엔 있지만 이 같은 수치는 지난 월요일 19에 비해 다소 올라온 수준으로 지금의 대부분의 매도세는 장기 투자자가 아닌 엔캐리 테마에서 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이 들며, 이러한 격한 매도세와 반등은 얇은 시장과 비이성적인 하락으로 발생하는 패턴이라 1년 중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미주오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해 104달러로 마감했고, 미주오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높여 이날 종가 대비 25%의 상승 여력을 시사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GPU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여전히 AI 분야의 승자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실적 역시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31일 13% 가까이 급등한 이후 다음날 8월 1일 6.7%나 밀렸고, 이어 2일과 5일에 주가는 더 하락하고 그 이후 6일에는 4%, 8일에는 6% 이상 상승을 해 그야말로 멀미가 나는 주가의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변동성의 큰 이유로 블랙엘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지난 3일 엔비디아는 차세대 블랙엘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늦춰질 것이라 밝혔는데, 이에 앞서 젠성은 지난 3월 GTC 2024에서 블랙엘을 소개하면서 기술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고, 이에 월가의 주요 IB들은 블랙엘이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높일 것이라 전망해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이번 주 초 블랙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악재가 마주하며 주가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제시했고,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블랙엘 지연과 같은 이슈로 이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더욱더 강조시킬 것이라 밝혔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블랙엘 출시 지연과 관련한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아닌 공급 측면의 일시적 문제라 엔비디아의 장기적 펀더멘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더해 AI 수익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블랙엘 출시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그동안 팔 제품이 있기에 이미 H200과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어 적어도 내년까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 주식은 압박을 받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해치지 않는 해결 가능한 문제인 만큼 최근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7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이날 주가는 1.5% 올라 167달러로 마감했고, TSMC는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0조 8,279억 원을 기록해 이는 시장의 예상치 20% 중반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7월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3,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와 TSMC는 올해 3,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31조 5천 328억 원을 올릴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TSMC의 주가는 8월 5일 장중 133달러까지 급락은 했지만 이후 반등을 하면서 서서히 주가는 올라 현재는 52 이동평균선 코어까지 왔고 지난해 9월 83달러를 찍은 TSMC는 그 이후 지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주가는 올해 7월 191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올해 주식에 대한 건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과거 견고한 성장 배경 속에서 페드가 금리를 완화하면 S&P 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7% 상승했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상승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강세장에선 빅스가 폭등한 뒤 시장은 과매도와 반등, 리테스트와 폭넓은 상승의 4단계를 거치게 돼 이러한 말은 즉 지금 반등은 그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월요일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 나스닥은 3% 이상 급락했고 이어 화요일부터는 시장은 2단계 반등에 진입해 이러한 반등 후에는 통상 리테스트가 나타나 여기에 4단계 폭넓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저점보다 더 적은 종목, 업종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다음 주 14일 발표되는 7월 CPI는 굉장히 큰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테스트 과정에서 CPI가 시장의 예상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0.58% 상승해 드디어 200달러를 찍었고 테슬라는 7월 10일 263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지난 8월 5일에 장중 18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중국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상하이 공장의 7월 출하량은 6월 대비 4%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당 순이익의 시장 예상치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 매출 역시 최근 2분기 2.3%밖에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2020년과 2021년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216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90달러와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머물며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 지난 7월에는 주가가 237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워렌 버핏의 매도세로 인해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 현재는 52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 최근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도 애플 주가에 영향을 미쳐 애플은 아이폰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해마다 수십조 원을 받아왔는데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하루에 12%가량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하루 10% 이상 상승을 한 것은 처음이라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무 ETF가 허용됐던 때나 비트코인이 게다 7만 달러를 기록했던 3월에도 하루에 10% 이상 오른 적은 없었다 할 수 있죠. 이어 샐러드 체인인 스위트 그린은 2분기 매출이 1억 8천 46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1억 8천 100만 달러를 넘어 주가는 33% 이상 급등했고 디지털 건강 회사인 독스미트는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38% 이상 급등했는데 반면 화장품 회사인 엘프 뷰티는 성장 둔화를 지적하는 가이던스로 인해 주가는 14% 이상 하락했고 패션 기업 카프리 홀딩스 역시 1분기 실적을 밝힌 이후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2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는 8% 이상 급등했고 광고 관련 기업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3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어 여행 회사인 익스피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주당 3.52달러의 조정된 수익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